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김수영입니다. 네, 2부에서는요. 저와 함께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데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과 도와줘요 리치맵, 그리고 내일장 홈런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도와줘요 리치맵 종목 진단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최병훈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시장은 오늘 폭락했지만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앞으로 잘 네. 공부도 해보시고 비법도 좀 배워보시면 또 내일을 위한 공략주도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리죠.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투자,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님, 네. 오늘 지수가 1785포인트 뚝 네. 떨어졌어요. 좀만 더 빠졌으면 얼마 네. 전에 6월 초에 최저점을 갱신하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네. 정신없는 하루였죠. 그죠? 네, 오늘 2시 45분 정도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 매물을 받았는데 한 3,500 정도 더 나오기는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에 빠질 건 좀 오후부터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죠. 그죠?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빠진 것은 다음날 갭 상승이라든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오늘 좀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동방박사 최병훈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계속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좌 수익률 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차트 이런 것만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수익률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투자 수익은 투자 습관 교정에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혹시 버릇 같은 이런 버릇이나 습관 이런 데 대한 어떤 고사성 뭐 이런 거 아시는 거 있어요 혹시? 뭐 버릇이 뭐 네, 어떻게? 3살 버릇 여든갑니다. 네, 네. 정답이시네요. 예.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바로 어릴 때 버릇이 죽을 때까지 8살까지 간다 그러죠. 그게 상당히 명언이죠. 그렇듯이 저도 주식 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 인생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주식도 하나의 인생 삶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크게 성공하시려면 항상 수익을 내는, 예를 들어서 장이 열리면 현금 지급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고수가 되시려면 반드시 투자 습관을 잘 교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한 30분 동안 제가 올바른 투자 습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인생을 성공하시려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인생 성공은 반드시 보시면 인생 성공이죠. 인생 성공은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내가 이제 인생의 어떤 목표가 있죠. 목표를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박사가 되겠다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목표가 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유치원이 있겠죠.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있죠. 이렇게 해서 대학원도 있고요. 대학원도 있죠. 대학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단계별로 피라미드의 최고의 정점이 나의 목표가 있죠.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길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목표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대로의 길이 있거든요. 바로 가는 길은. 목표가 어릴 때부터 뚜렷하다면
그럼 이렇게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데 대다수 여기서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바로 여기서 사춘기도 변수가 작용하다 사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 환경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친구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것을 목표를 가는데 시간을 많이 걸려서 실제 이 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거의 90%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는 자신이 어떤 처음부터의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하죠. 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가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표를 키워서 한 번도 자신은 뭐 편하게 목표를 꿈을 잃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탄탄대로를 바로 간 거죠. 이게 바로 인생 성공이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성공하시려면 주식 투자의 성공은 예를 들어서 물론 주식을 해서 연 예금 금리 지금 현재 연 2, 3%인데요. 그럼 예금 금리 이상 연 평균 한 10% 정도만 꾸준히 매년 낸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어떤 고수이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누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한 20% 정도, 15%, 20%는 최소한 내야 안정적으로 내는 게 가장 큰 목표죠. 그래야만 적은 돈으로 20대, 30대부터 주식을 시작하시면 60대, 50대 되면 자신의 어떤 거액자산과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잘 형성해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듯이 주식 투자도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로 거액자산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만 되듯이 결국 주식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내가 거액자산가의 목표가 있다면 거액자산가의 목표가 딱 세워졌다면 주식 인생이죠. 주식 인생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가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목표하는 탄탄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기에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보시면 여기서 주로 배우는 걸 많습니다. 매매, HTS라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주문하는 방법을 이렇게 주문법이라든지 사고 파는 가격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배우겠죠. 그죠? 그런데 김수영 씨는 처음에 주식 처음 배우실 때 네. 주로 뭘 공부했습니까? 첫 단계에서 매매하는 거, 뭐 주문하는 이런 건 당연히 배웠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주로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 그 캔들을 본 것 같은데요. 캔들요? 예. 캔들 차트. 예. 주로 처음에 공부 안 하고 옆에 기동량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죠. 캔들 보기 전에 누가 얘기해 주는 것만 샀죠. 네, 그렇죠. 얘기해 준 거. 예.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주문하는 것은 당연히 뭐 초등학생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만 근데 처음에 사고 파는 주문도 막 실수했는데. 뭐 사는 걸 팔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적 있어요. 수량도 이렇게 뭐 지정가가 뭔지 시장가가 뭔지도 모르다가 조금 경력이 쌓이면 알게 되죠. 이런 것은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건 경쟁력이 아닙니다. 전혀 그죠. 그런데 이런 거 다 하다가 처음에는 주로 이렇게 김성 씨 유명하니까 주변에 주식하신 분들이 잘한다고 소문이 있으면 막 가르쳐 준다든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주문도 잘 모르는데 먼저 소문에 의해서 기동량 이런 걸로 주로 샀겠죠. 그죠? 이런 첫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첫 단계에서 만약에 계속 이 길을 놨다면 남들한테 기동량을 계속 하는 습관이 들려 있으면 아마 혼자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기동량으로 계속 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었다가도 까먹었는데 그걸 또 빨리 회복하려고 이래가지고 5천 남았다면 5천 값 더블 내기 위해서 또다시 큰 뭐 대박주 없냐 100% 가는 더블주 없나 이렇게 찾아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계속 그게 습관적으로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량주라든지 연 20% 보고 10% 보고 주식을 하질 않습니다. 아예 자체. 그죠? 대박주만 노리는 거죠. 야, 누가 10배 먹었더라, 뭐 3배 먹었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하죠. 그게 습관이 이렇게 형성이 초기 단계, 초기 1단계 이런 형성이 돼 있으면 상당히 가는 과정은 이걸 못 보실 겁니다. 아마 벌어도 작은 1억 가지고 20억 벌었다 치면 그거 다 날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인데 처음부터 습관을 아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별로 다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서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16시간 계속 공부를 해야만 자기의 목표한 대학도 가고 그러듯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죠? 주식 인생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을 다 없애고
탄탄대로 가는 길이 있죠. 이 길을 반드시 해야 되죠. 제가 계속 강의를 4월부터 하고 있죠. 4월, 5월 이제 3개월, 4개월째 접어드는데 제가 차트도 가르쳐드리고 꿈을 설정도 해드리고 다 했죠. 그죠? 그렇듯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는 소문이라든지 기동량, 남이 누가 어떻게 하라 이런 거 듣지 않죠. 듣지 말라 그랬죠. 항상 분석하는 기법이 있고 하나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홈런주를 여기서 계속 일주일에 3종목씩 하는데 거의 대다수 안전하면서 안전한 주식들이죠. 장이 좀 안 좋더라도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탄탄데 여기에서 가는 과정이 물론 이제 나는 이 인생을 안 살아봤더니 모르죠. 인생도 그죠. 앞으로 어릴 때는 20대에서는 40, 50대는 나는 엄청나게 잘 돼 있을 거로 하지만 40, 50대 되면 실제 그렇지 않죠. 그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20대의 꿈은 엄청 컸어요. 그죠. 이렇게 주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길로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가는 게 탄탄대로가 여기서 물론 멘토를 만나가지고 잘 만나서 거기에 멘토에 계속 있어서 거기 멘토한테 듣고 배우고 또 종목도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혼자 이런 멘토한테 유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혼자 배워야지 이렇게 TV 강의라든지 아니면 책 사서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처음에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 결국은 주식 책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자, 주식 책을 성공하시려면 30권은 기본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셔야만 습관을 제대로 주식 책 30권 정도 읽고 한 권을 가지고 5번은 읽어야죠.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정도 걸린다면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1년 공부하고 또 1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습관 교정하고 그다음에 자꾸 고수가 돼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습관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어떤 주식책을 읽어보면 차트 다 나오고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하는 것도 다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배워도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하면 습관이죠. 투자 습관을 잘 교정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올바른 투자 습관이라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만들어 이제 설명을 드리면 김수영 씨는 주식을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의 그 계좌의 종목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현재는 2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2종목요? 현금도 있고요? 현금 거의 없고요? 3만 원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주식을 다 사 있네, 그죠? 네. 그러면 거의 2종목이면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겠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종목 오늘 같은 장에도 괜찮아요? 오늘 물론 아닙니다. 빠졌겠지만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근데 원금 손실은 별로 없죠.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로 아주 고수입니다. 그죠? 이런 장에서 물론 오늘 먹었던 게 내려갈 수 있더라도 보시면 김수영 씨 제가 이제 생각보다 주식 이제는 기동량 알고 소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간 몇십 프로씩 꾸준히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오늘 같은 장은 종목 2종목이에요. 그죠? 종목 백화점 금지라 그랬죠. 2종목밖에 안 됩니다. 자금이.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도 계좌에 2종목이 마이너스가 없이 플러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빠져도 그죠.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대다수 고정관념이 투자 습관을 이제 대다수 분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구사해.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자 분산 투자. 그러면 대다수가 TV나 이런 데 전문가들 방송을 보면서 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자, 비중 조절, 비중을 많이 물어보죠. 비중 10%예요? 20%예요? 30%에 물어보면서 계속 하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대다수가 한 종목 사고 돈이 있는 거 다 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씩 비중을 해서 5%씩 비중을 하게 되면 100% 산다면 20개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20개 종목 갖고 있어서 장이 이렇게 나쁘다고 안전합니까? 종목이 아무리 많더라도 백화점을 만들어 놓으면 오늘 같은 장에서 시장 리스크,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전혀 방어가 안 됩니다. 오늘 같이 따면 다 빠집니다. 그죠? 결국 많이 있어도 빠져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지만
개념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의 어떤 개념, 리스크를 방어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0종목 있다 그래도 이 종목을 가지고 업종별로 아니면 업종별로 한두 종목 갖다 업종 대표주 하나씩 넣는다. 아니면 대형주, 중대형주, 소형주, 아주 초대형주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다면 오늘 같은 소형주 같으면 LED 관련주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오른 것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종목들은 이제 갖다 놓으면 이제 리스크가 좀 방어되냐 그래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종목 백화점 종목이 많으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많은 게 만약에 5%씩 계속 사는 습관이 들으면 투자 습관이 들으면 평생 5%, 10%씩 삽니다. 30% 사는 것은 거의 손 떨리고 급나가지 안 되지, 그죠? 제가 어떤 경우에 뭐 50%씩 이렇게 사라 그러는데도 실제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안 사다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죠. 여기서 50% 사야 되는 안 사다가 올라가면 이제 그때 50, 이제는 50% 사지 않아요. 100% 삽니다. 막 질러서 신용까지 질러서 그죠? 이렇게 한 그 처음부터 사든지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하지만 백화점은 반드시 자 여러분 저는 백화점을 만들기 위해서 백화점 종목을 여러분들의 계좌에 하기위해서 강의하는 건 아니죠.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거액자산가를 만드는 어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의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거액자산가들은 늘 확신이 있으면 집중 투자를 하면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쉬든지 그러면 종목을 수익을 하면 집중 투자해야죠. 백화점에 가시면 이것저것 요즘 할인을 하도 행사해서 백화점인지 시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싸구려도 많죠. 그죠? 그럼 백화점은 싸구려입니다. 내가 명품 사업을 만들어야죠. 명품 사업. 명품 사업에 보시면 자 명품 사업 가방 주로 뭐 샤넬 가방, 화장품 품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비싸죠. 그래도 매출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정권 계좌를 백화점 만들지 말고 여러 종목 사지 말고 5%, 10% 사지 말고 명품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보시면 KTNG, 뭐 KT, 뭐 이렇게 LG U 플러스 이렇게 경기 방어주는 좀 좋았죠. 그러면 만약에 장이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예상이 잘 모르면 포트로 구성하더라도 백화점 아이가 몇 개만 딱 지수 관련주 아니면 지수 방어주 이렇게 두 개를 딱 놓으면 깨지지 않겠죠. 그죠? 그런 어떤 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금지다. 백화점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하다 나중 되면 조그만 거, 이거는 막 누가 막 소형주 막 상한가가 테마주죠. 그죠? 몇 주나 또 사놔요. 계좌에. 1%도 안 되는 거 또 삽니다.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 습관은 백화점 금지는 반드시 안 됩니다. 백화점 금지다. 종목 백화점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의해드렸죠. 지난주에 투자 수익은 배짱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겁니다. 바로 종목이 선정이 됐으면 내가 SK 네트워크스를 산다. 지난주에 제가 SK 네트워크스 여러분한테 9,000원 사라고 추천해드렸죠. 이 시간에. SK네트워크스 오늘 아침에 계속 9,200원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또 플러스 났습니다. 물론 한 70원 플러스 났죠. 뭐 종가에 팍 빠져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장이 빠져도 플러스 나잖아요. 뭐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제가 SK네트워크스를 자 종목을 선정했어요. 자 선정한 이유는 있겠죠. 분명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2분기 실적이 100% 증가되고 3분기, 4분기 더 증가되고 올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패션 사업, 워크힐 그다음에 내년에는 강물 쪽에서 강산 자원개발 쪽에서 수익도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가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 주시를 했죠. 그동안 주시해서 매수 시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샀죠. 30% 비중을 샀어요. 샀으면 자 이제는 그 다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손절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손절가가 8,700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가지 않는 이상은 갖고 인내를 하셔야죠. 수익은 지금 오늘 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다 샀어요. 쌍끌이 매수했죠. 종가에 빠졌지만 물론 오늘 프로그램 나와서 종가에 빠졌지만 그래도 인내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수익이 단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이렇게 단기 목표가 왔는데 나는 이걸 계속 좀 들고 가겠다. 아 좋아요, 그죠? 그러면 만 원대 이렇게 가셔도 되죠. 이렇게 배짱으로 같이 베팅하면 인내하는 수익.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투자 습관. 이런 습관을 들여서 해야지 종목 선정하는 것도 대충 감으로 동방박사가 TV에서 사라니까 그냥 샀다. 그런데 보다가 오늘 장이 막 아침부터 빠지고 갑자기 20% 일어가니까 그냥 팔았어요. 팔고 그다음에 베팅한 걸 그냥 팔았어요. 인내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수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또 손절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습관적으로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투자 습관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수익 시 매도하고 손절은 자제하라는 거죠. 손절은 자제하라고 그랬다.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절하지 말아야 될 때도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절은 반드시 어느 자신의 손절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붕괴를 했을 때 손절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익 시 매도하는 걸 습관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손절은 본전 훼손 시 본전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본전에서 매도하는데 이 본전이란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뭐 알려드렸지만 본전은 내가 뭐 10,000원 샀다 10,000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내외에 여기가 본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중에도 단타, 대형주도 그렇죠. 삼성전 막 2% 내외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자, 사고 나서 저는 동명마스 기법투자 클럽엔 주로 사고 매수하고 나서 매수하고 5일 안에 본전을 지킬 수 있는 게 옵니다. 만약에 투자를 실패해, 제가 금방 9,000원 SK 네트워크에서 샀어요. 9,200원대 오늘 9,310원 가죠. 가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9,000원을 회수했어요. 회수했는데 8,700원인데 18,800원 내려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내가 산 9,000원 거의 잠깐 옵니다. 그러면 그때 파시면 돼요. 본전 매도하고 다시 또 보고 기회를 보는 거죠. 그죠? 수익이 나면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수익 시 매도, 손절은 본전 훼손 시 한다. 그럼 물론 이제 투자를 물으면 손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보면 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죠.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하면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금요일 날 예상 실적이 나오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아직도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141만 8천원 찍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141만 8천원 찍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 급락을 줬습니다. 그죠? 급락을 주고 나서 가다가 또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요, 주식을. 내가 여기서 이 구간에 샀으면, 자, 이 구간에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손절은 자제하라는 것은 여기서 샀다고 손절을 바로 여기 내려갔다 손절할 필요는 없죠. 기다렸다가 행보하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 며칠 동안 내 본전 근처 오면 팔면 돼요. 파는 기회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죠? 나오죠. 그래서 하시고요. 그런데 사는 구간이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보시고 샀다더라도 여기서 샀더라도 충분히 내가 본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 본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렇게 보시면 손절을 자제하라는 것은 이런 데서 샀을 때 바로 여기서 샀을 때 바로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죠. 내려가는데 확인하고 다시 반등을 줍니다. 며칠 안에 이때 파시면 돼요. 내 본전 근처에 2% 내외에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삼성전자는 크게 보면 여기 140만 원에 132만 원, 여기 사실은 붕괴돼서 매도인데 여기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틀 동안.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 시점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시점 아니에요. 왜? 여기서 빠진 것은 1단계 하락 후에 반등하고 또다시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본전을 지킬 수 있는 얘인데 지키고 손절은 자제하다고 있다가 본전을 지키는 거죠. 이것도 습관적으로 보시고 하시는 거죠. 자, 계속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132만 원 붕괴하면 100만 원 초반까지도 빠진다고 미리 저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100만 원이 붕괴된다면 95만 원 정도 가면 다시 사면 되겠죠. 만약 붕괴가 안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그냥 무조건 이렇게 수익 시 매도하고 손절은 자제하고 매치 사고 나서 한 5일 정도 안에 또 어떤 종목 대형주들은 박스권이 바닥에 있을 때는 조금 잠깐 내려가더라도 한 달 정도 안에 자신이 산 단가가 옵니다. 그때 투자 실패를 했으면 언제든지 내가 빨리 본전 정도에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본전 훼손할 때 본전에서 매도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습관적입니다. 이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죠. 제가 왜 수익 시 매도하고 손절은 자제하고 손절은 본전 훼손 시 본전에 매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것을 기억을 해서 습관적으로 자꾸 습관을 들이려면 뭡니까? 투자 습관을 들이려면
계속 실전에서 적용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습관이 좋은 투자 습관이 나오지, 올바른 투자 습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매매를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하고 언제? 자, 수학 공식이 난 다 외웠어요. 수학 공식 다 외웠으면 수학 공식 다 외우면 그냥 수학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학 공식 외워놓으면 외워서 그거를 적용하는데 습관적으로 막 해서 문제를 푸는 걸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은 정해져 있죠. 수학 공식을 알더라도 나 다 푸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도 제 시간에 문제를 풀어내야만 맞출 수 있는 거죠. 맞추더라도 20문제 나왔는데 시간이 1시간 동안 10문제 풀면 50점이에요. 그죠? 1시간 또 20문제 다 풀 수 있는 공식 다 알면 다 풀면 빨리빨리 맨날 연습해가지고 푸는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맨날 본전 지키려고 늘 노력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얼마입니까? 4천 가지고 80억 벌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경우든지 본전은 지킵니다. 사고 나면 다음날부터. 다음날부터 무조건 조금 내려간다 아니라 며칠 안에 본전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아니면 가다가 다시 내려가면 무조건 본전에 다 팝니다. 그리고 본전이 이상해서 다 팔고 다시 사더라도 팔고 나서 다시 여차하면 다시는 안 삽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습관적으로 그걸 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장인데 자, 현금 보유 원칙이다. 현금 보유 원칙인데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하면 현금이 사실은 주식을 많이 알게 되면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폭락하는데 앞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 종목도 하반기 아니면 한 달 하반기 안에 100% 날 종목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장에서 내려갈 때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많은데 현금 보유 원칙 그런데 지금 장이 애매한 현금 보유한 게 아니라 어떤 확신이 있을 때는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판단할 때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스스로 판단할 때 장이 판단이 애매할 시 긴가민가 애매하다. 그리고 장세가 애매하다. 장이 갈지 내려갈지 잘 몰라요. 그죠? 애매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라는 거죠. 현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5% 수익. 5% 수익 보고 사지 말라 그랬죠. 자, 확신이 없으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5% 보려고 내가 5%면 은행이자의 정기예금 금리 2배나 되는데 그러면 5% 좋아요. 5% 수익 나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죠. 사실 1억치대로 5%면 500만인데 그죠. 근데 수익 보고 근데 5% 먹으려고 들어갔다 대다수 손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5%는 안 된다. 그럼 5% 자, 수익 보고 들어갔다면 제가 그랬죠. 손실률, 예상 손실률이 이익률, 예상 이익률이 5%라면 곱하기 손실률 1을 해서 이거보다 이게 커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손실률이 2.5% 마이너스 이게 하면 5죠. 그죠? 그러니까 2.5% 손실 볼 확률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5% 보고 먹으려면 장중에도 2.5% 3% 내려갑니다. 대형주도 삼성전자도 내려가는데 다른 거 안 내려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5%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10% 이상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단기에도 그렇고 장기 그렇게 해야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장이 애매할 때 그다음에 장세가 애매할 때 시향이 긴가민가 시향이 잘 갈 모르나요. 그죠? 그리고 수익도 5%밖에 안 나요. 예상 수익률이. 그런 거 들어가지 말아야죠. 조금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예 들어가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5%가 아니라 잠깐 어느 정도 내가 손실률이 한 20% 잘못되면 내가 20% 정도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은 100% 정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면 들어가도 되죠. 그런 것은 20% 마이너스 내가 견디고 기다리겠다. 난 이 회사를 보고. 그럼 20% 마이너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결국은 내 목표가 갔을 때 회사가 그만한 실적이 나온다면 내 목표가 갔을 때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장을 보다 보면 계속 사고 싶어요. 그죠? 오늘 같은 종가에 사고 싶죠. 많이 빠지니까.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그냥 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확신이 없고 애매하고 그럴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 이걸 습관화 시키지 않으면 늘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 때나 대다수 투자자들이 초보자들은
사고 팔고 계속 하죠. 그죠? 1년 내도 이렇게 했는데 허송세를, 10년 해도 허송세를 보냅니다. 그죠? 그것은 뭡니까? 이런 원칙적으로 습관이 안 들어있는 거죠. 장이 안 좋고 하면 좋은 종목이 조금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현금 들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주시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베팅하는 거죠. 그 습관적으로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여야만 반드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에 대한 고정관념. 자, 주가는 한번 올라가면 주로 안 팔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다수 이제 보시면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주식 하다 보면 대다수가 수익이 났다가 또 제자리 가서 손실 보고 나왔다든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도로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이러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습관인데요. 이게 이런 주가의 고정관념이 주식이 계속 올라간 거 있습니다. 롯데칠성이나 이런 것은 밑에서부터 해서 쭉 계속 배당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물론 삼성전자도 갔다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죠.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고정관념적인 습관적으로 보면 주가는 오르면 도로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고정관념인데 실제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대다수들이 주가가 오르면 다시 떨어질 거라 예상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팝니다. 그죠? 빨리 팔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수익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유해야 될 때를 빨리 파는 거죠. 떨어질 거 예상해서. 그래서 대다수 심리적으로 보면 주식은 안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수익 나도 불안하고 늘 투자 심리는 불안하다. 심리가 바로 불안한 심리가 대중 투자 심리의 기본이죠. 그죠? 그렇처럼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거 잘 가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잘 가는 것들은 그냥 쭉 들고 가야 되겠죠. 작은 산에서 작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변동폭은 무시할 건 무시해라. 그리고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백화점 금지 이러듯이 포트폴리오 금지 어떨 땐 금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금지하지 말아 포트폴리오 안 해야 될 때 안 하면 되는 거죠. 확실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이것을 좀 교정을 해서 투자 습관의 고정관념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이 고정관념 버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잘 갑니다. 올라가는 것은 이익을 확대해야 되고 잠깐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40만 원대 갔다가 계속 지금 109만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3번 내려오면 또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반등할 거라 많이 내려왔으니까 140만 가다 120만 원 다들 뭐 갤럭시 판매 날리고 엄청 잘 나간다 그래서 120만 오니까 엄청 많이 샀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많이 산 분 있어요. 아마 지금도 오늘도 사고 계속 내려오니까 계속 왜? 많이 내려왔으면 올라간다. 아니죠. 밑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실적이 반영돼 목표 주가 갔다가 내려온 주식은 빨리 사시면 안 됩니다. 내려와서 다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시면 주식 투자의 큰 적이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지 말고 좀 교정을 잘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투자 대가들의 투자 습관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앙드레 코스텔론이 아주 유명하죠.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뭐 이렇게 책도 있고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텔론은 저도 심리 컨트롤하면 많이 본 책인데 전업 투자자의 95%는 시간을 도표를 해석하고 영업 보고서를 보는데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투자 습관이 어떠냐면 앙드레 코스텔론이는 늘 분석하고 자신이 습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또 보고 습관적으로 이 습관을 잘 들여놨기 때문에 평생 어떤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업 투자자는 95% 도표를 해석하고 영업 보고서 재무제표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계속 늘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도 하고 투자해놓고 차트를 보고 현재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늘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 월간 보고서가 이런 게 있으면 분기 보고서 있으면 분기 보고서를 보면 안에 향후에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지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늘 신문이나 여러 가지 경제지를 보면서 이 회사의 산업이 동향을 보고 이렇습니다. 투자한 것을.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야만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바로 앙드레 코스탈로니는 전업 투자자는 95%. 전업 투자가 주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대다수 전업 투자자는 앉아서 맨날 HTS만 보고 매매만 하려고 그러죠. 매매할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도표, 재무제표라든지 영업 보고서를 보면서 분석하는
아니면 기업 탐방 갔다 온 다른 사람이 애널리스트 탐방 보고서를 주로 읽고 아니면 본인이 탐방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탐방을 가끔 가는데요. 중요한 중소형주를 제가 추천할 때는 주로 탐방을 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뭐 좀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워런 버핏처럼 되려면 자, 워런 버핏 투자 습관이 어떻습니까? 물론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식에 매여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공부해서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른 거겠죠. 평생 주식에 공부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은 항상 적당히 버는 게 딱 좋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사실 안다. 뭐 워런 버핏 적당히는 안 벌었죠. 엄청 벌었죠. 그렇지만 적당히 버는 게 좋다는 것은 바로 바닥에서 최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추세를 그렸을 때 무릎에서 사서 어느 정도 가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꼭대기라면 여기 안 팔고 여기다가 대충 어깨 정도에서 판다. 그렇죠? 이 정도 먹으면 엄청 먹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버는 게 딱 좋다. 적당히 버는 게 좋다는 것은 욕심을 너무 자신의 어떤 투자를 잘해서 지금 현재 100%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 100% 났다고 끝까지 난 꼭대기에서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그때부터는 뭐 실적이라든 향후 실적, 그다음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 예상 실적을 다 따져보고 지금 어떤 이제 가열 종목인지 가열이 아니라 주가가 상당히 버블이 낀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보고 적당히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자신은 늘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자 대가들까지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 습관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습관적으로 잘 돼 있는 게 주식 초절정 하수들이 있습니다. 김수영 씨는 초절정 하수들은 주로 네. 개미들은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습관이? 하수들이요. 네. 일단 그 몰빵 투자라 그러죠. 몰빵 투자? 그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내서 신용이나 뭐 그렇죠. 빚을 내서 투자. 네. 몰빵 투자요? 예. 몰빵 투자. 사실 몰빵 투자가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다수들이 개인 투자는 몰빵 투자도 있는데 네. 신용도 사고 막 그러죠. 근데 대다수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어떻게 가져간 게 아니라 항상 확 올라갔을 때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늘 몰빵 투자 습관을 잘못되신 분들, 올인 투자는 최초절정 고수하는 영역입니다. 초절정 고수, 초절정 하수는 올인 투자 하시면 안 되죠. 비중을 조절해서 공부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하수들은 뭐 몰빵 투자 말고도 손절 같은 거를 잘 못해서요. 네, 끝까지 그렇죠. 들고 있는. 네네. 들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포기하고 던지는. 맞아요. 네. 그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샀으면 움직이다 이 박스권 움직여서 여기서 만약 붕괴를 하면 반드시 팔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라도 그죠? 네. 근데 팔면 너무 아까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또 많이 못 내려가 이제 더 이상 못 타서 또 손을 못 대요. 근데 이 주식은 계속 실적도 안 좋고 계속 빠진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또 반등도 안 하고 계속 그것도 한 번 더 빠져요. 그럼 여기서 막 이제 시장도 다 빠지고 오늘같이 난리죠. 그럼 여기서 딱 이제 손절하죠. 딱 손절하고 이제 뭐 올라가죠. 이 종목 보고 뭐도 안 해 뭐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경우가 많죠. 이것은 손절을 최대한 미루면서 최대한 밀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바로 이런 거 습관입니다. 습관. 잘못된 습관이죠. 대다수 이렇게 습관을 처음부터 이런 걸 가지고 안 되고 손절은 자신이 어떤 손절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지키시고요. 전문가가 제시하는 손절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을 보고 전문가에 대한 추천하면 저도 추천은 이렇게 방송에서 하면 목표가 있듯이 손절가도 있죠. 그죠? 그 목표가만 봐야 대다수 손절가도 봐야죠. 보시고 하는 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대다수 투자자들이 있는데 저겁니다.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사고 또 사고. 네. 365씩 매매해요. 그죠? 매매 중독이요. 매매 중독. 예. 그래서 허송세를 많이 보내죠. 그죠? 생업 있는 사람들도 생업을 거의 밖에서 일하면서도 뭐 외근하다가도 또 HTS 보고 또 뭐 팔까 말까 고민하고 맨날 시세를 봐야 되고요. 시세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그죠? 사고 또 사고 팔고 완전히 매매에 미쳐 있는. 요즘 외국에 네. 출장이나 여행 가서도 네. 스마트폰으로 외국 그렇죠. 나가서도 뭐 한다고 네. 그러던데요? 네, 요즘 뭐
그냥 보고 있으면 모바일로 MTS, MTS로 안 하면 막 광고를 하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주식 투자 한번 확신을 사면 종가만 봐도 많이 자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가만 보셔도 됩니다. 장중에 흔들리면 그렇게 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사고 또 사고 팔고 이런 습관 들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의뢰인들을 매매를 시키실 때 자주 매매를 안 시켜요. 물론 어떨 때 단기 종목은 매매시키지만 왜냐하면 사고 팔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 계속 사고 팔립니다. 평생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 세월 다 갑니다. 허송세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 다 가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계속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투자 습관이 바로 투자 수익이다. 수익률 관리하는 것은 바로 계좌 수익률 관리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겁니다. 확실한 종목을 사서 수익 나서는 쭉 들고 가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계좌 수익률 관리 비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은 뭐다? 투자 습관 교정이 있다. 올바른 투자 습관을 잘 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좀 부족하지만 이제 나중 시간 있으면 또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김수영 씨가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한번 이제 문제를 좀 내볼까요? 문제. 네. 장세가 애매하고 갈지 안 갈지 긴가민가 하고 있죠. 네. 애매하다. 장세도 애매하고 종목이 갈지도 애매하고 5%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객관식 내드릴게요. 현금 있는 것을 그냥 보유한다. 안 사고. 두 번째, 5%가 어디에 이 장에서 남들은 계속 손해나는데 5%라도 먹어야 되겠다. 2번. 3번. 에이 모르겠다. 뭐예요? 1번 아니겠습니까? 1번요? 예. 그렇죠. 애매할 때는 하지 말라. 예. 그렇죠. 애매할 때 현금 보유 원칙이다. 반드시 습관적으로 하세요. 네, 오늘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강의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전화 상담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 도와줘요 리치맵.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요, 경남 진해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 씨. 저는 경남 진해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저는 제 계좌 때문에 답답합니다. STS 반도체를 포함해서 LG화학, 대우조선해양 등 많이 샀는데 어쩌면 그리 다 떨어지기만 할까요? 다른 경제방송에서 상담을 해봤는데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도통 오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 시기를 놓쳐서 더 떨어지고 무척 힘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줘요 리치맨.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사연 잘 봤습니다. 네,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STS 반도체요. 네, 매수가요? 12,000원요. 네, 12,000원이요.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한 40% 됩니다. 네, STS 반도체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40%요. 네네.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 1년, 한 6개월 되는 것 같네요. 아, 6개월 되셨어요? 1년 하고요. 한 6개월요. 1년하고 6개월이요? 네네. 지금 손실이 꽤 크신데요. 네, 좀 잘 봐주세요. 네. 너무 답답하고 지금 막 좀 그래요. 지금 뭐 계속
매수가 회복까지는 거의 뭐 한 100% 수익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속 쭉 들고 가실 생각이세요? 아니, 다른 종목도 수익 낼 수 있으면 다른 종목으로 물타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와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짜 통화가 손해나- 너무 안 돼요. 네, 손해나 이렇게 나서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좀 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좀 샀을 때 처음에 네. 손실나면 계속 좀 물은 안 타고 그냥 있어요, 계속. 아니, 전에 배당을 좀 받았어요. 무상증자. 아, 그렇죠. 사실 예, 사셨을 무상증자 때는 받았네. 그거를 좀 받아갖고요. 네, 좀 사기 갖고 있다가 또 너무 안 오르고 뭐 속수이가 그거는 팔아보고 네. 그냥 이거 사는 거는 12,000원에 사갖고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대로요. 경제 그게 방송에 한번 그 상담을 했는데 13,600원까지 올라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 이래갖고 네, 11,600원까지 올랐는데 그때 팔아야 되는데 또 저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게 많이 갖고 있고 이래서. 네,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 나중에는 이제 많이 샀어요. 그래서 50% 이렇게 사면 네. 산 게 중요한 거 사고 나서 며칠 안에 손해가 자꾸 나고 있어요. 그죠? 내 상가에. 네네. 그럼 일단 절반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네. 주로 사고 나서 안 가면 내가 투자를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상담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도 좀 길게 본다면 그때 당신 좋기 때문에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네. 저는 STS 반도체 6,000원대에 계속 작년에 가을에 하면서 네. 8,500원 많이 가야 9,500 이렇게만 봤는데 사실상 네네.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실적도 좋았잖아요. 그죠? 네. 실적도 나한테 좋고. 산다고 항상 대리비 그렇게 네네, 나오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네.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네. 급락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5,000원대에서 저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단기 목표가가 6,500원 정도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중장기로 보더라도 목표가가 한 9,000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이 종목이 만약에 예. 내년에 있잖아요. 네. 내년에도 사신 가격까지 형태 정상적으로 제가 분석했을 때 갈 것 같으면 들고 가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2013년도 한번 기준하면 EPS가 한 6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내년 예상 실적을. 네. 그러면 12,000이면 EPS PER 20배 정도 되는데 네. 상당히 고평가돼요. 오늘 시장의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8배예요. 그러면 8배라면 지금 현재 이 6,000대 단가도 내년 예상 실적으로 현재 단가도 어떻게 보면 비싼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에 메모리 쪽에 패키징 하다가 이제 비메모리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품 믹서가 개선돼 가지고 실적은 향후에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6월 20일부터 기간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한번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 견뎠어요. 지금은 파지 마시고 네. 다시 만약에 뭐 5천도 깨진다면 팔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가지고 갈 때입니다. 가지고 간 어디까지 가지고 가시는 1차적으로 일단 8,000원 내외까지는 갈 거예요. 기본. 아,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뭐 8,000원 내외는 쉽게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가을 정도까지는 아마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가지 않을까. 그런데 네. 목표가를 내년 실적까지 봤을 때 성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시설 정설 정설 라인이 가동에 들어갔어요. 70% 이상 됐는데요. 들어가고 네. 있어가지고, 그러면 정설 라인에 들어간다면 이익이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그리고 기관들이 안 좋아하거든. 이제는 사고 있어서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저는 9,500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아, 그래까지 가겠습니까? 네, 그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아마 7,800이나 8,000원 돌파가 쉽지 않을 텐데 네. 3개월 이상까지 가을까지 보시면 네. 내년에 예상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게 가을 11월까지 잘 갔어요. 가을에. 예, 예, 맞아요. 예. 5분에도 그때 한번 놓치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을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500까지 보시고 가져가시고 그때는 손절하세요. 12,000까지 예. 하지 마시고요. 예, 예. 네. 그런데요, 제가 너무 이래 많이 주식 현재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돼갖고 많이 네. 힘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 하자마자 그거를 사갖고 또 주식 그 하는 그 사장님이 그거 네. 괜찮다고 해라 해갖고 지금 이제 주식 공부를 좀 하고 보니 너무 어리석게 네, 제가 맞아요. 이렇게 기다리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것 같고 막 네. 그래가 막 너무 답답해서 전화 한번 통화를 해도 굉장히 힘드네요. 네, 잘 안 되죠, 통화가. 네.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는 무조건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예. 사고 나서 빨리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상담을 예. 빨리 하시면 예. 그때 이제 여러 전문가 혼자 얘기만 듣지 마시고 동방박사 네.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 전문가 몇 명을 듣고 네. 손절 뭐 여러 가지 제시하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합리적이면 그 이유를 따르는 게 낫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근데 하나만 더 봐주면 네. 됩니까? 네. 하나만 더 봐주세요. 삼성 SDI. 삼성 그거 요 SDI. 근래 들어갔거든요. 15만 2천 원에. 네, 그래서 왜 들어갔어요, 지금? 아, 그래. 그것도 뭐 그 증권사에서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삼성 SDI가 고평가돼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15만 대도 계속 매도가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뭐 2차 전지만 여러 가지 좋다 하지만 내년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이 종가는 16만 원 정도는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에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목표가에 14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14만 9천, 15만 대 다시 오면 무조건 파세요. 팔고 건드리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IT만 지금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어느 종목이 좋다 그거 좀 추천해 주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일단 홈런주 보시고 단기가 네. 단기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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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STS 반도체 종목 상담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35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시공테크입니다. 매수가는 5,03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많이 내려오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시공테크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2.82% 하락해서 5,170원에 종가를 기록했네요. 5,030원이면은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네요. 수익을 보고 있네, 지금. 뭐 오늘 5,170원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이렇게 테마주 비슷하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요스엑스프나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인데 과연 실적이 저는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있죠. 주봉상 보시면 8,000대 갔을 때는 기대감으로 있어 갔는데 지금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저는 본전은 좀 지키시고요. 반등 시 비중은 뭐 그렇게 높지 않지만 목표가를 꽂이 본다면 한 6,000원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5,200원 정도 170원인데 이걸 가지고 6,000원 정도면 한 15% 정도 수익을 20% 보고 가도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보시면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800원 정도고요. 목표가는 6,000원까지 보시면 된다. 그래서 4,800원 아마 내려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22평선이 5,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22평선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붕괴하게 되면 많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료 뭐 여러 가지 테마는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서 이건 매집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 주봉을 보시면 매도에 대한 기술적 AS의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공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4,800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요. 붕괴 시 매도,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시고요. 목표가 6,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공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4959님이 보내주셨네요. 실리콘웍스입니다. 매수가는 29,5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손절가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실리콘웍스 오늘 마이너스 4.46% 하락해서 28,950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실리콘웍스 어떻습니까? 자, 실리콘웍스 먼저 목표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니까 반등 시에 반드시 이제 목표가 본전에 나오시고요. 이 종목의 실적은 거의 다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가더라도 이 종목이 지난번에 보시죠. 한 2010년 작년 8월 때 저도 2만 원 내에서 계속 이하에서 추천해서 32,000원으로 목표가를 계속 제시했고 가야 34,000이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목표가 간 이후에서는 결국은
올해 예상 실적을 다 감안했을 때 목표가가 32,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기에 내년에 예상 실적까지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휴대폰 쪽에 쪽은 어느 정도 고가를 잠깐 찍었다 보시고 상당히 만약에 저평가돼 있다면 여기서 좀 사수 되겠지만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반드시 나오시라. 목표가 32,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평선이 깨지는 27,000원 정도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전 내외기 때 오늘 급락을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락을 줬을 때 이렇게 산 단가가 29,500원대, 지금 현재 28,950원, 오늘 1,350원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입니다. 제가 본전을 아까 강의 시간 본전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일부터 해서 본전을 본전 근처에 팔 수 있습니다. 29,300만 원에. 그때 팔고 나오세요. 이걸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향후에 실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큰 우려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실적은 다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 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갔을 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는 본전 지키는 개념에서 29,000대 팔고 나오시면 물론 조금 더 본다면 32,000까지 보시면 그거는 목표가입니다. 말 그대로. 목표가는 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걸로 수익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팔고 나오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뭐 목표가는 32,000원을 제시해 주시고요. 29,000원대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028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카프로입니다. 네, 카프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매수 되기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카프로? 결론적으로 이게 이 종목이 자 지난번에 29,000원 3만에서 이 종목은 2012년 올해 1월 달에 급등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내려왔을 때는 그 전에 이때 하악주와 같죠. 작년 4월 18일 날 거의 고가를 찍고 하악주와 똑같은 이게 하악주입니다. 그래서 하악주기 때문에 이 나일론 수요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지금 현재 수요가 부진한 상태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급등하고 나서 목표가 다 가서 35,000까지 저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 35,000 이상 가서 내려왔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내려오죠. 다른 하악주와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카프로를 매수한다는 것은 향후에 나일론 수요라든지 이렇게 화학에 대한 이제 수요가 결국 경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이 종목은 가겠죠. 빠졌다고 가는 건 가격만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카프로를 사서 과연 먹을 때는 오히려 다른 선도적인 화학주들이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따라갈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살 때가 아니다. 기다리시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그냥 15,000원 정도 왔으니까 저가에 왔으니까 이제는 사서 기다리면 이 정도 가격은 다시 쉽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18,000대 갔다 왔기 때문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주식은 싸다고 사면 안 된다 그랬죠. 매수 시점 와야 사는 거죠. 계속 싸다가 사면 안 되고 지금은 기다려라 하지 마시고 다시 8월 달 정도 하순경에 정도나 아마 그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16,500원 정도 안착했을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지금 또 붕괴하려고 그러죠. 오늘 또 지난번에 15,100원인데 6월 4일 날 오늘 또 지금 15,550원이에요. 그럼 지난번 여기서 돌파했어야 된대요. 7월 5일 날 돌파를 못했으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주봉도 보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요 보시면 특별하게 지금 기간이 좀 사다가 지금 다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을 봐도 지금 현재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 아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실적 계속 좀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사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프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요. 지금은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카프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인데요. 92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매수가는 8,100원이고요. 비중은 안 올려주셨네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마이너스 3.61% 하락을 해서 7,740원의 종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오늘 좀 거래량이 많네요.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저께 잠깐 이제 재료가 나왔었죠. 어저께 지경부, 지식경제부 산하 사업주관에서 기업 선정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서 잠깐 올라갔죠.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 과제협약식에 주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됐죠, 그죠? 됐는데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거래가 많이 된 것은 잠깐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고요. 오늘 그냥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재료가 테마성으로 잠깐 나왔지만 그 정도의 향후의 실적 개선을 거기에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지금은 잠깐만 재료 나왔을 때 올라가지 추세적으로 가기는 힘들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실려서 내일 빈다. 내일부터 7,700원 이상에서 놀지 않으면 이 종목은 빨리 8,100원이니까 팔고 나오시는 거 좋고요. 물론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굳이 좀 들고 가서 목표가를 제가 제시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8,800원 정도,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그동안 반도체 장비 쪽인데 지금 태양광 장비 쪽으로 이제는 5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실적 개선이 아직도 여원하다 이렇게 보고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다 가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야만 앞으로 좋아져야만 가죠. 그래서 생각보다 관심을 버리시라. 이런 종목보다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꼭 팔고 나오시고 좀 더 수익이 난 상태라면 한 10%만 보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한 10% 8,800원에 매도하고 나오라는 그런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 도와줘요 리치맵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 내일장 홈런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삼성증권, SK네트워크, 쌍방울 소개해 주셨잖아요. 쌍방울 했죠. 쌍방울 한 1,080원 정도 네. 매수하면 1,250원까지. 근데 쌍방울 소형주라서 리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리뷰 정보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제가 서울 반도체가 목표가 26,000원이었기 때문에 26,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매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도했으면 오늘 겁나겠습니다. 다시 그죠? 잘 파셨을 겁니다. 제 방송 보셨으면.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여기 있는 것은 보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은 SK네트워크,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제가 5만 원에 매수하게 되면 목표가 한 58,000원까지 좀 들고 가면 상계 좀 들고 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48,900원 마이너스 2.2% 유력의 마이너스인데 오늘 오전까지 51,000원대도 가고 51,500원 계속 수익 난 상태에 있다가 종가의 근처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지수 관련주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오늘 같은 장이죠. 근데 내일부터 다시 5만 원대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갖고 계시고 요즘 삼성증권은 오늘 아침에 모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어떤 모양이. 근데 기관도 사고 있고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유심히 보세요. 증권 업종 중에서 탑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딱 본전에 팔고 싶으시면 5만 원대 사서 며칠 안에 다시 본전 갑니다. 그때 파세요. 그러면 지금은 갖고 가셔도 된다. 이때 제가 그때 48,000원이 손절가였죠. 그래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마 끝까지 안 갈 걸 보이고요. SK네트워크.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니프티, 피프티 종목에서 1위 종목이었습니다. 상승이 오늘 2%, 3% 계속 놀았었죠. 오후에 2시 이후에 9,200원대 급락해서 종가까지 빠져서 종가에 급락해서 9,020원에 끝났는데 그래도 9,000원에 지난번에 매수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은 8,950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위에 놀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고서가 나왔지만 특징주로 나왔죠. 왜냐하면 대형주 중에 이것만 올라갔으니까요. 물론 다른 거 뭐 이것만 거의 올라갔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래서 아주 수급이 좋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왜냐하면 1분기가 영업이익 500억인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1분기에 1,000억 정도 나오고 4분기에는 사상 최대에서 1,300까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가져가시면 이렇게 장이 나빠도 안 깨진 종목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자, 요즘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IT주입니다. 기억하세요. 기관들이 LG 디스플레이는 왜 치킨 게임의 성자 중에서 몇 업종별로 있는데 반도체 치킨 게임을 반도체 업종이 치킨 게임 했죠. 김성희 씨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성자가 누구예요? 이겼던 회사가? 네. 반도체 치킨에서요? 치킨을 해서 성자는 치킨 네. 삼성 아닌가요? 맞아요. 삼성이죠. 그죠?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인데 삼성이죠. 네. 그다음에 폴리실리콘, 태양광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쪽은 네. 업종은 이제 태양광은 OCI죠? 그렇죠. OCI입니다. 네. OCI가 성자죠. 그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에 치킨 게임의 성자는 어디일까요? 디스플레이는 사랑해요 LG. 그렇죠.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치킨 게임의 디스플레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감가 충당금이 2천억 정도 넣어도 흑자가 좀 70억 정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적자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3분기에 3천억 정도 흑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엄청 계속 사고 있죠. 이것은 추세적으로 저도 26,000까지는 갈 수 있다. 지난번에 저도 작년에 11월, 12월 계속 말씀드렸죠. 21,000원대에서 작년 10월달 32,000원 목표가였으면 그래서 31,400원 찍고 내려갔으면 목표가 제 목표가 거의 갖다 내려왔죠.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26,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고 계속 보유하시고요. 자, 호남석유 지난번 25만대 가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클럽에서는 25만대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이것에 있으니까 아직 손절가 안 왔으니까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남석유 같은 것은 왜냐하면 화학주 중에 중국 경기 관련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고요. 특히 화학주기 때문에 수요가 부진한데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호남수유. 그리고 동부라이텍은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플러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래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중국 쪽에서 LED 반도체 LED용 조명 쪽에 해서 오늘 호재가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 앞으로 2분기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동부라이텍은 2,600원까지 기본적으로 단기에 갈 것을 알아보고요. 최종 목표가 4,500원을 그랬죠. 들고 가시고. 자, 이런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대형주입니다. 거액자산가들은 보셔야죠. LG 디스플레이, 하나케미칼, 삼성증권, SK네트워크, 호남석유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소형주는 안 보시더라도.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내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 종목은 그동안 좀 강세였던 종목 중에서 하나투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번 분기만 한 달 정도 안에 보수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47,300 오늘 좀 빠졌습니다. 계속 가다가 내려왔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46,000원 정도에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53,000, 단기적 53,000이고요. 기관들은 59,000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ELK는
ELK는 내려가면 계속 사고 싶어 하는데 못 안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안 내려가지 않고 이 장에서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ELK고요. 목표가 19,000원, 한 50% 정도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고 이 JEMT가 있습니다. 소형주면 시가총 600억짜리인데 제가 소형주를 한 종목씩 가끔 넣죠. 그것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만히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실적대로 간다는 거죠. 가치주처럼 되는 거죠. 자, JMT 3,850원인데요. 7,500원 되면 목표가가 100% 나오죠.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하반기에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분기 실적이 급증했고 2분기도 급증합니다. 3분기, 4분기 계속 급증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 종목씩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자 홈런주 중에 하나투어. 자, 하나투어는 결국은 자, 1분기 2012년 EQ 2분기 매출액은 590억 정도를 해서 25% 전년 대비 YOY 전년 대비 동기 대비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한 6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한 1000% 뭐 작년에 워낙 일본 지진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일본 여행이 안 갔죠. 그래가지고 워낙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올해 영업이익이 이렇게 60억 정도 2분기 나는 것은 물론 일본이 뭐 여행을 가서 나는 게 아니라 왜 나냐면 동남아라든지 중국 여행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350억 정도 작년 대비 61%는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은 것도 이제 자회사 호텔 에어닷컴인데 여기서 효율적인 여행객 항공권 관리 역할을 해서 이익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탑승 예약량이 한 2% 증가되고 8월에 10% 정도 증가되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증가됐습니다. 9월도 증가됐고 그래서 3분기 예약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7월하고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방학이 있으면서 상당히 성수기입니다. 최고의 성수기죠. 여행주에. 그래서 계속 이번 주 한 달 정도 안에 주가가 고점 한번 찍을 거다. 5만 원 이상으로. 그래 보시고 하신 거예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종목은 계속 좋다. 가져가시면 좋다. 그러면 실적이 최대 실적이 2분 분기에 좋으면 이번 분기 이번 달과 한 달 정도는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수가입니다. 47,300이니까 내려갔을 때 46,000 정도에 매수하게 되면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3만, 단기적 목표가 53,000이고 한 55,000원까지 이렇게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 일단은 53,000원까지 보시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판단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절가 44,000원. 자, 다음 종목입니다. ELK. 자, ELK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LCD 쪽이나 이렇게, 그래서 터치 패널, 그렇죠. 터치 패널 모듈 업체죠.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있죠. 태블릿 PC 이런데 터치 패널 모듈 업체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인풋 디바이스 이 소재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이렇게 왜 ELK를 넣냐면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예요. 보여요. 그죠? 근데 3분기 하반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데 하반기에 3분기에 실적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또 2배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신규 다양한 LG 고객사라든지 확보를 해놨는데 올해 국내 업체 중에 5개 정도의 해외 신규 고객사가 4곳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국내 한 곳이 유치가 가능할 걸 보이고요. HP의 1차 밴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다양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크게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회사는 소재 내재하는 강화유리, 그다음 ITO 센싱 이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를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이 회사 이젠 실적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주다.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조정이 좀 임박해 있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사라는 거죠. 내려오면 12,800원, 한 1,000원 정도 빠지면 그때 사시고요. 목표가는 19,000 중기적입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한 7, 8, 9월이니까 한 10월까지 가시면 이렇게 19,000까지 볼 수 있어요. 기관들이 오늘도 사고 오늘 매수 12 중에 코스닥가 12 순매수 중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자, 가장 소형주지만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100%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 그랬죠. 실적을 보면 적정 주가가 100%다. 그래서 이것은 노트나 모니터, TV용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구체적인 용도는 뭐냐면 신호를 변환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변환하고 송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장치를 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설비투자 효과 본격화로 구조적인 급성 1분기 실적이 455억, 영업이익 75억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28억 났어요. 근데 1분기 75억, 2분기에 똑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올 걸 보여요. 3분기, 4분기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뉴 아이패드 부품이나 LED 바 이것은 고수익성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 증설을 작년에 많이 했어요. 연말까지 했는 시설 증설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규모의 경제에 이렇게 아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1분기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지기도 올해 예상 실적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면 지금 현재 시가총 60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한 시가총액 적정 주가를 보면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PER 1분기 EPS가 1,300원 정도 되죠. 1분기가 1,350원 정도예요. 그러면 PER 10배만 가도록 13,000원이에요. 그건 주가 현재 3,800원이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면 3,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100% 정도 7,5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7,500원까지 가지고 가죠. 그리고 애플사의 뉴 아이패드 3 뉴 아이패드 3가 중국에 지금 출시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품을 애들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LED 바라든 이런 물량이 계속해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이다. 소형주로. 이런 것은 차트 보고 매매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놓고 그냥 기다려서 그럼 비중을 많이 사면 안 되겠죠. 소형주라서 한 비중을 한 10%대 사서 가지고 가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 또 좀 물 타놓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조절을 잘 해놓고 기다리시면 된다. 아주 좋을 거다. 2분기 실적이 8월 초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8월 10일경이나 초에 그때 2분기 실적도 아주 좋게 나올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 우선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옛날에 작년 8월인가요? UID를 이야기하면서 3,000대에서 7,000원 간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7,2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충분히 간다. 그래서 목표가입니다. 자, 매수가 3,800원 사면 목표가는 7,500원이고요. 손절가 3,000원. 자, 100% 가능하죠. 자금이 크신 분은 여유 있는 분들은 사놓고 매매 못 하신 분들은 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하시면 돼. 손절가만 잘 3,300원에 중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손절가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하시면 아주 수익이 잘 나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홈런주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홈런주는 목표가, 손절가 다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내일자 홈런주 하나투어, ELK, JMT 종목 세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실시간 대응은 네. 이제 인터넷 그 포털에서 richmap.co.kr을 치고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전문가들 보셔서 동방박사 클럽에 오시면 당연히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저도 꼭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훈 전문가의 오늘 강의였고요. 궁금한 점 문화와 전화로, 네, 제가 문화라 그랬어요. 문자와 전화를 합쳐서, 네,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의 그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퀴즈 이벤트가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문제들이 잘 들으세요. 좀 어렵습니다.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진행하는 미녀 MC는 누구일까요? 1번 김태희, 2번 송혜교, 3번 최일이나 4번 전지현입니다. 자, 이렇게 막상막하의 미모 대결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헷갈리죠. 헷갈리면 가장 긴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헷갈리는데요. 네. 네, 궁금합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맵을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꼭 클릭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VIP 회원권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오늘 강의해 주신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의 더 자세한 노하우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 온라인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VIP 회원 가입자 대상으로 홍삼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